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자, 이번에는요. 김영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전화 연결해서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 11시에 선대위 해산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남 특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전임 공보특보로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제가 그동안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와 김종인 위원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사람 중에 하나로서 예. 계속 제가 캠프에 몸을 담으면 아무래도 이게 자칫 자리 다툼이나 내부 권력 투쟁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도 이제 선대위에서는 물러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사퇴하신다고 안 하셨고 그리고 아니 어제 주위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선대위가 위원장이나 본부장들도 다 사실상 사퇴하신 상태라 특별히 누구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렇습니까? 예. 주위 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따가 기자회견 끝나면 후보께도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정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전 상임공보특보 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자, 간밤에요. 아마 속보가 들어왔고 주요 방송사들 뉴스도 톱뉴스가 다 이거로 지금 도배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결국은 장고 끝에 결정을 내리셨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대위 해산 발표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제일 아실 것 같은데 많이. 그럼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과 갈라선다, 결별한다. 이게 맞습니까? 우선은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데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랄까요? 일종의 월권 내지는 조금 선을 넘으셨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제 갑작스러운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선대위의 총사퇴와 재구성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조연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대위에서 총괄위원장도 결국에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도와주는 분 중에 한 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후보와의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같이 하기 어려운 상황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조간신문에 나오는 거라든지 아침 방송에 그 제목 나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께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제 결국은 더 이상 같이 안 하신다, 결별한다. 이렇게 이 팩트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큰 사정 변화가 없는 한 11시 기자회견은 그 내용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한 게 김종인 위원장이다. 특히 그저께였죠. 아무래도 선대위 쇄신한다. 쇄신안을 윤석열 후보와 사전 어떤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래서 윤 후보 패싱이다. 이렇게 규정한 게 맞습니까? 월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오전에 그저께요. 있었던 그 내용 그리고 또 의총장에서 있었던 소위 연기 발언. 그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기 발언이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스스로 자신이 비서실장 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게 하라는 대로 연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이게 의도가 좀 약간 잘못 전달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특히 보도를 보면요.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많이 좀 격앙이 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평소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본인의 킹메이커
워커로서의 역할 내지 능력을 너무 강조해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그냥 사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흔히 선거판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누구를 내가 만들었어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건 대부분 상당히 과장되고 그리고 적어도 공식적으로 그런 식의 의견 표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연기라는 그 단어 자체도 의총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월요일 그저께 벌어진 건데 그저께도 그렇고 어저께도 특히 당사에 안 나오시고 칩거하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결정을 내리는데. 글쎄요, 이게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2달밖에 안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대위를 전면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선의 어느 정도의 가닥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남은 선거운동의 방향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말 그대로 윤석열 후보가 무소회처럼 뚜벅뚜벅 국민을 향해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혼자서 윤석열 후보 원톱으로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칭 아직은 선거 대책 그런 본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걸 이끌고 가는 겁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단기 필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권성동 사무총장도 물러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대위 직책뿐만 아니라 당 사무총장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사무총장까지 물러나시는 이유, 이거 아무래도 이른바 윤핵관 논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논란보다는 사실은 물러나야 될 첫 번째로 물러났어야 될 사람이 안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이어서 여러분이 사퇴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처음 물러나실 분은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당대표죠. 당대표요? 예, 그보다도 앞서서 당내 분란을 야기하고 2주 간격으로 연거퍼서 선대위 사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대표로서 자기 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 없을 정도의 발언이 연이어졌거든요. 일부에서는 당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해당 행위를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그렇게 질문드린 게 원래 김종인 위원장도 월요일에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 포함해서 모두가 사퇴한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맞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 말씀하셨으니까요. 어제 사실 방송에서 김용남 전 특보께서요. 사실 직격을 하신 것 같은데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의 계륵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계륵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제가 점잖게 표현하면 계륵이다 그랬는데요. 그거는 정말 많이 순화된 표현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들 때문이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상 자당 후보를 깎아내리고 이게 도대체 어느 당대표인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언행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2030의 어떤 대표성을 자기가 갖고 있다. 자기와 함께 해야만 2030의 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2030 세대의 대표성이 과연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정말 후보에게 표로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힘의 많은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당원들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도요. 각급
재선, 뭐 3선 중진 의원들도 따로 모여서 오늘도 특히 이준석 당대표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진 의원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자리도 결국은 뭐 사퇴하라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그런 얘기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 글쎄 뭐 하태경 의원 정도가 반대하실 분 정도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다 당내에서는 거의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당대표 이제 물러나라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물러나면 방금 언급하셨던 2030 표심 그래도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30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갈등 때문이라고는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당내에 그 시끄러운 소리 잡음이 계속되고 분란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게 어째 수권 능력을 가진 세력으로서의 어떤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네 분이 있다 보니까 2030을 겨냥한 정확한 어떤 공약 정책 같은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내부 정비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2030 세대를 포함한 국민들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은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김종인 위원장은 또 중도 표심을 끌고 오시는 분, 견인하신 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도 표심. 우선 김종인 위원장은 어렵사리 모셨죠. 그리고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뭐 한 달 넘게 계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캠프 내부의 정비 문제라든지 이준석 당대표와의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특별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신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중도 표심은 어떤 캠프 구성원 중에 한두 사람 때문에 온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 비전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어떤 캠프의 구성원 몇몇으로 중도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신문에서 보니까 선대위 해산하면 선거대책본부로 간다. 그리고 본부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원희룡 전 지사나 아니면 권영세 의원이나 이렇게 대선 경험도 많고 정말 후보와 혼연일체가 돼서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의 선거를 같이 뛸 수 있는 분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좀 귀뜸해 주실 만한 분 있습니까? 그거는 뭐 후보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런 상황까지 온 거가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 자체가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위기감이 높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흐름 반전시킬 가능성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달 남은 대선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충분히 한번 반전을 가져올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낙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다이내믹하게 돌아가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어떤 선대위 내부 아니면 당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점이 제거가 되고 나면요. 그리고 보다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릴 건 설명드리고 사과 드릴 부분은 진심 어린 사과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얼마든지 반전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이제 지지율 추이로 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대선 전에 큰 화두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야권 후보 단일화, 물론 그 과정이나 모습이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야 되겠죠. 그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꼭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하셨으니까요. 네.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끝까지 가겠다. 자신이 당선되겠다. 그래서 교체하겠다 정권을 이런 얘기하시는데 여권에서는 먼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그랬더니 이런 여권 러브콜은 쇼다 이렇게 평가 전화했고요. 네. 그러면 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뭐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 뭐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소위 러브콜은 정말 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민주당과 어떤 연대를 하거나 단일화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이번이 세 번째 대선 출마인데 첫 번째 대선 출마 때는 당시 문재인 후보께 양보를 하셨고 지난 2017년 두 번째 출마 때는 완주를 했습니다만 3등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끝까지 완주했을 때 당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도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내 당의 합당을 전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은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그때도 양당의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단일화가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뽑힌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상 단일화의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산됐습니다만 앞으로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이준석 당대표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그때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죠. 애시당초에 별 그 진정성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꺼낸 얘기 있지 않습니까? 후보 교체론. 조원진 전 의원 가당치 않은 겁니까? 이건? 귀담아 듣지 않아서 어떤 말씀을 얘기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후보 교체론인데요. 가당치 않습니까? 그거는 뭐 현실적인 가능성도 전혀 없고요. 글쎄 별로 귀담아 들을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만약에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패배하면 당 해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글쎄 홍준표 의원께서는 한동안 무소속으로 계셨습니다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시자 중진 의원이시죠. 그리고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끝까지 선전하셨습니다. 다만 그 경선 이후에 그 홍준표 후보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경쟁은 했습니다만 경선 결과가 결정되고 나서는 홍준표 의원께서 연륜을 갖춘 중진 의원으로서 자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남 전 특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남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전 상임공보특보와 함께했습니다.